남궁 대표가 이 카카오 대표했다가 빠졌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내부 인력들도 나오고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카카오라는 조직이 공동체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기엔 너무 각계전투를 많이 했거든요.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데서 AI를 개발하고 본사에서도 AI를 하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도 AI를 하고 이거 정리한다 라는 것이 방침이고 카카오 AI의 이제 기술 개발은 이끄는 건 카카오 본사가 이끌게 됩니다. 카카오톡, 글로벌, AI 이 세 개 축으로 에너지를 거기에 쏟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부정행위라고 할 만한 사항이 분명히 있었다. 업계 제 취재원이라든지 내부 사람들까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핵심 키맨이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몸집 줄이는 카카오 게임 엔터 AI 솔루션 모시 중원리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봤고요. 카카오가 지금 많은 지금 사업 정리,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주가는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 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뭘 정리하고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나 이게 이 카카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은데 카카오가 이야기하는 집중 분야, 그 다음에 정리하려고 하는 분야 좀 크게 봤을 때 어떤 분야들입니까? 이게 뭐 딱히 정리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스스로 이제 어디로 가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정리한 걸 보면 일단 카카오톡 뭐 여전히 당연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거고 그 다음 키워드는 이제 글로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 시장만 보지 않고 글로벌로 나가겠다. 이것도 어쩌면 뭐 당연히 나가야 될 수순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AI. 네, 지금까지는 카카오가 AI 뭘 한다고 하는데 뭘 하고 있나? 이런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글로벌, AI 이 세 개 축으로 이제 그룹 자체를 이제 에너지를 거기에 쏟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직접 카카오 측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좀 핵심 사업인 테크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걸 정리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카오 계열사들 보면 정말 막 요식업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뭐 김범수 창업자의 뭐 친척이 하는 요식업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마치 알까기와 같이 자회사들이 있는데 자회사들이 자율 경영하느라 막 어디 인수하고 뭐 어디에서 자기도 모르게 손자회사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사실 자회사만 관리하면 되겠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들 중에서 비테크 비즈니스 사업체 일단 1차적으로 빨리빨리 정리해주자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2023년 5월에 147개 정도 됐었어요. 이들 계열사가. 근데 2024년 8월, 이게 바로 지난달이죠. 123개로 20개 이상 이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변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후수를 하겠지만 자율 경영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좀 중첩되는 비즈니스들이 많았는데 너무 중첩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좀 합치자. 그래서 이게 카카오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이제 정리된 자회사들 리스트를 보고 있으면 뭔지도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하고 있었어? 트레이스 문화산업 전문회사, 모노트리, HNC 게임즈, 오닉스 K, 뉴런 잉글리시, 엑스트리플, H3, 비컨 홀딩스,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회사들이 쫙 있는데 이제 없어진 회사들이에요. 이제 정리된 회사들. 이런 게 카카오 계열사로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는 테크 비즈니스 회사다라고 조금 선을 긋는다고 봐도 되나요? 뭐 여기 지역 상권, 뭐 골목 상권 이런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골목 상권 이런 건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역 비즈니스 카카오톡이라는 것 자체가 네트워킹으로 쫙 이렇게 뻗어나가는 데다 보니까 또 카카오 웹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역 뭐 비즈니스, 로컬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쪽은 좀 정리가 된 겁니까? 골목 상권에 대해서는 말을 정확하게 스탠스를 밝히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다만 얼마 전에 카카오 헤어샵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열 제외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가 독특하게 카카오 자회사는 아니고 카카오의
투자자 회사인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을 이게 경영진에게 넘김으로써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좀 여기도 좀 독특해요. 네. 사실 카카오 벤처스라는 게 있는데 카카오 있잖아요. 인베스트먼트는 뭐냐? 근데 카카오 벤처스는 초중기를 다루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약간 그 중후기를 다루는, 그리고 직접 투자도 하고 뭐 약간 뭐 PE 역할도 하는, 그러니까 뭐 좀 그러니까 대형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됐는데, 네. 근데 뭐 이것도 전 중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목 상권 진출 때문에 회사를 정리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일단은 여기는 21년, 22년 국감 때 이제 그 국회의원들과 전 사회적으로 딱 여길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뭐 좀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 책임 그리고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그 여론을 좀 받아들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사실 우리의 자회사가 아니었다. 우리의 투자자 회사인 인베스트먼트의 약간 피투자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또 50% 완전 넘는 회사도 뭐 아니거든요. 20몇 프로, 30몇 프로 이 정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여러 가지를 좀 그 고려했을 때 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했다는데, 이게 앞으로 뭐 1년의 정책적 기조로 자리 잡을지는 좀 모르겠는 게, 이거는 좀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여러 가지 뭐 또 자회사의 자회사라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정리한 거겠지만, 다른 회사들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기 보고서에 공시를 했거든요. 네. 골프용품 사업, 그리고 헬스케어, NFT 요게 사업에 대해서는 철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여기 이거 외에도 뭐 캐릭터 완구, 유아용품 판매 업체, 그리고 음식 서비스, 부동산 임대 뭐 이런 회사들도 계열 제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골목 상권에 대한 이슈보다는 일단은 그 정말 이제 테크 비즈니스와 연관이 없는 뭐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건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뭐 이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컬 비즈니스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로컬 비즈니스는 그 네이버도 하고 있고 뭐 좀 구글까지도 하는 이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네. 이 모든 생활에 그 테크가 들어가는 그쵸. 그거를 포기하면은 비즈니스 자체가 장기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컬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근데 그거를 좀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죠. 예를 들어 헤어샵 예약, 카카오 헤어샵은 그렇게 욕을 먹지만 네이버도 하고 있거든요. 그쵸. 네이버는 욕을 안 먹어요. 네. 네이버 헤어샵 이런 거 이름 안 달고 네이버 예약,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 네. 이런 거는 왠지 골목사건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냥 그 골목에 있는 그런 소규모 그 상점들을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도와주는 플랫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카카오 헤어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카카오가 미용실을 한다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약간 마케팅 포인트가 잘못돼서 그런 약간 비난을 들은 경향은 있는데, 뭐 결국은 그 비즈니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근도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당근도 로컬 하고요. 비즈니스죠. 예. 네. 당근도 다 로컬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머리 자르러 갔을 때 네. 네이버 예약으로 당연히 하고 갔어요. 요새 안 하면 안 받아줘요, 예약 안 하면. 네. 그래서 예약하고 갔더니 뭐 결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카드가 더 좋으시죠? 카드로 할게요. 그랬더니 네이버 예약으로 해야 네이버에서 순위가 올라가서 상단 노출이 된다고, 그걸로 네이버 페이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예약으로 해야 노쇼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전화로 예약하고 노쇼로 하면 미용실 그대로 그 시간을 손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 예약을 하면 페널티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치금 10,000원 결제해야 돼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용실도 오히려 노쇼가 없으니까 좋죠. 네. 카카오도 비슷한 기능을 다 제공했어요. 네. 근데 똑같이 하는데 네이버 예약은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카카오 헤어샵은 욕먹고. 카카오 헤어샵이 욕을 먹었던 이유는 이제 두 번째 결제나 세 번째 결제부터 돈을 받았다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데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런 거 세련되게 첫 번째 결제인가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인가 두 번 돈을 받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네. 수수료 때문이었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해도 정리는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한 번에 어떻게 다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건데, 아까 AI 분야가 포인트 되는 새 분야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이버랑 비교를 하면 이게 스타트는 비슷했는데, 이게 뭐 오픈 AI의 그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럼 한국은 뭐가 나올 거냐? 그래갖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 그다음에 카카오도 곧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안 나왔죠. 계속 안 나왔죠. 그리고 코GPT인가 뭔가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거는 문 닫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조직도 보면은 카카오 브레인이 있었고 또 카카오 내에서도 AI 연구개발 조직이 있었고 굉장히 좀 기형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먼저 뭐 카카오라는 조직이 막 카카오 공동체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기엔 너무 각계전투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AI도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데서 AI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본사에서도 AI를 하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도 AI를 하고 옛날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AI를 각자 개발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란 말이 좀 무색하게 좀 각계전투가 심했고 제가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은 좀 변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취재했을 때 카카오 브레인이 이제 생성형 AI를 막 만드는데 네.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엔비디아 뭐 같은 이런 GPU 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거 카카오 브레인 직접 구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카카오 이제 클라우드 회사가 있잖아요. 카카오에. 그렇죠. 보통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카카오는 엔터프라이즈가 그 역할을 하는데 보통 거기에 구축하고 브레인이 계열사니까 거기서 그걸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버팜을 그 GPU 팜을 그리고 좀 부족한 거는 구글 클라우드 걸 갖다 쓰더라고요. 아 카카오가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계열사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당시에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카카오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각자 하는 겁니다. 제일 웃겼던 거는 카카오 브레인이 구글 클라우드 무슨 행사에 가서 우리 구글 클라우드 고객입니다 하고 자랑을 해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약간 각계전투가 심했는데 이걸 정리한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방침이고 그래서 카카오 브레인에 있는 기술을 카카오 본체로 넣었습니다. 네. 역량을 본체로 넣고 그 다음에 카카오 이제 브레인이라는 껍데기는 DK 테크윈이라는 그 자회사로 통합을 시켰어요. 양쪽으로 나누고 이제 카카오 AI의 이제 기술 개발은 이끄는 건 이제 카카오 본사가 이끌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본사가 좀 치고 간다. 네, 본사에 이제 카나나라는 이제 그 AI 전담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카나나 알파라는 연구 개발하는 핵심 기술을 만드는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카나나 X라고 이제 요거를 실제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두 조직이 또 같이 이제 AI의 본질적인 연구 개발과 서비스까지 같이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본사에서. 근데 그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현재 카카오 내부 조직에서 모든 조직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조직이래요. 여기 가장 많은 인력과 그런 그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얼핏 생각했을 때 카카오 브레인 날린다고 해서 뭐 이거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본사 차원에서 주도해서 열심히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좀 세간에서는 어쨌든 그 김범수 창업자가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였는데,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공격적인 투자와 어쨌든 신규 프로젝트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좀 이거는 좀 잘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올해 안에 이제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뭐 봐야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 AI 서비스가 이제 약간 의아스러운 건 보통 이제 B2B용으로 B2B용으로 주 메인으로 가거든요. B2C에서 AI가 이렇게 약간 비즈니스가 수익성이 있는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나온 건 없어요. 뭐 AI 검색 이 정도가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좀 쓰는 그런 수준인데, 그럼 B2B 사업은 주로 이제 카카오 계열사에서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나 카카오 테크인 DK 테크인이 주로 담당하는 영역인데, 본사에서 서비스를 개발까지 한다는 것은 예측하기로는 그 B2C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GPT 같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가서 거기서 API 형태로 판매를 하는 이런 B2B 판매를 하는 게 보통 메인이고,
그런데 본사에서 직접 한다는 건 아마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뭔가 만든다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네. B2C로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어떤 이제 서비스가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그 뻗어나갈 플랫폼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용자들이 이건 정말 유용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지는 봐야겠죠. 네. 사실 지금 대화창 요약해주는 AI 요약은 하다 보면 재밌는 거 많거든요. 네, 정말 잘 요약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 그럴 경우가 많아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B2B는 예전에도 저희가 많이 다뤘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가 또 잘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DK 테크인이라는 회사가 네. 약간 지지고 볶는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막 고객한테 가서 이것도 사주세요.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네. 하는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회사죠. DK 테크인이. 네. 이제 본사로 밀어 넣는다라고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카카오 브레인으로 카카오 브레인과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담당하는 AI를 좀 합쳤을 때도 우리 이제는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장도 바뀌고 뭐 이랬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조금 정리가 진짜로 된 느낌이세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DK 테크인이 그룹 내 SA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사내 인트라넷 각종 오피스 업무용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그런 뭐랄까 고객의 니즈를 이제 잘 이렇게 받아서 해주는 일종의 대행업도 하고 이런 건데 주요 솔루션이 카카오워크죠. 근데 여기가 잘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그 상도 받고 매출도 잘 찍고 굉장히 잘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사실 이름에 카카오 이름을 뺐다는 게 저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본질이 확실하잖아요. 우린 SI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뽕 들어갈 필요도 없고 딱 본질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그 깔때기 역할이 된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첫 번째 사고 친 회사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죠. 네. 거기서 우리 엔터프라이즈도 하고 AI도 하고 솔루션 회사도 했다가 이제 싹 다 말아먹고 이제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에만 집중한다 한 다음에 솔루션 사업 부문을 이제 거의 강제로 DK 테크인에 밀어 넣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카카오 브레인도 계속 돈 까먹고 있다가 왜 니들 돈 안 벌 거냐라고 해서 수익화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개발력, 연구력은 본사로 가고 나머지는 솔루션 사업부는 다 이렇게 DK 테크인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쨌든 그 DK 테크인이 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깔때기 역할을 하게 된 거고, 또 잘 했기 때문에 좀 하도 원치 않듯 깔때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들 이렇게 떠맡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홍재희 기자님이란지 심재석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카카오가 B2B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영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강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걸 다 떠안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재작년까지 실적이 좋았어요. 예, 근데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적자 전환을 했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력들 다 이게 받아서 이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본질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이 계속 돈을 까먹으면서 이렇게 수습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DK 테크인의 카카오란 이름이 없는 건 아니고요. DK가 다음 카카오라는 옛날 그 다음 카카오의 약자입니다. 네. 원래 이 DK 테크인이 원래 전신은 다음의 SI 계열사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하고 카카오 합병하면서 카카오의 계열사가 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저는 이런 뽕을 빼야 된다. 좀 이게 카카오다, 네이버다 이런 거 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숨겨서 숨기고 이렇게 또 이제 인력들도 타이트하게 잘 운영하면 결국 돈을 번다. 이렇게 좀 보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이름값이 또 필요한 비즈니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SI는 좀 약간 그와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교통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DK 테크인으로 묶을 것들은 다 묶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AI는 본사 조직으로 보냈고 예전이랑 좀 다르게 그래도 좀 정리가 됐다. 그런 것 같아요. 고객 응대가 필요한 건 DK 테크인에서 하고, 그러니까
B2B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서비스 개발과 이제 R&D는 카카오 본사에서 한다. 아마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서비스나 뭐 이거를 판매는 또 저 카카오 클라우드 통해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클라우드 통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그럼 정리가 된 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갖고 가는 거고 클라우드만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 SI 관련은 다 DK테크인이 하는 거고 AI는 이제 본사로 간 거고 네. 좀 교통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SI랑 솔루션 개발, 운영 뭐 이렇게까지 DK테크인이 한다. 많이 하는군요. 예. 근데 적자 전환했다. 이번에 네. 그렇더라고요. 네. 아까 그 중간에 카카오 브레인이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또 헬스케어 분야는 CXR 랩으로 이제 물적 분할해서 간다고요? 네. 근데 이쪽이 따로 물적 분할한다는 거는 헬스케어 분야가 카카오에서 좀 유망한 분야라고 보는 겁니까? 카카오에서 이제 이 헬스케어 특히 이 영상 판독 뭐 이제 컴퓨터 비전을 이 기술을 이용해서 뭐 엑스레이든 뭐 CT든 이런 걸 판독하는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이게 뭐 거의 컴퓨터 비전 시장에서 모든 회사들이 이거에 이제 매달리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큰 유망한 사업인데 카카오가 당연히 이걸 유명한 사업이니까 카카오가 안 했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좀 본질하고 좀 약간 이 시장은 엄청 크고 유명한데 카카오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뭐랄까요? 이게 본질하고 좀 충돌되는 아까 그 우리 비즈니스 본질로 간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그래서 따로 떼서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뭔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는 약간 포기 못한 한 분야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쪽은 아니 뭐 따로 떼서 하는 거니까. 잘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이 의료 분야는 시장은 엄청 크지만 이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들만의 시장인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료 솔루션들을 사는 고객은 병원과 의사거든요. 네. 그러니 일반 영업하는 분들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약간 스핀오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신기한 거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찍고 합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찍고 합치고 있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 많았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정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다시 뭐 기업 20몇 개가 정리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죠. 있고 거기서 뭐 일하는 사람 뭐 온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요새 제일 시끄러운 분야가 그 카카오 VX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뮤렉스 파트너스라는 곳과 협상을 하다가 지금 뭐 난항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이 어떤 분야를 또 매수를 하겠다 어떤 분야는 좀 분할 매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복잡하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겁니까? 보도는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VX 이게 이제 골프 관련 자회사입니다. 카카오 스크린 프렌즈 스크린인가요? 이름이? 네,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골프 예약이라는 앱을 또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아까 말했던 골프공 만드는 것 같은 골프 용품을 만들기도 하고, 뭐 또 NFT를 발행해서 하는 뭐 비즈니스를 또 하기도 하고, 뭐 또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뭐라 가지? 홈트 관련된 또 그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용품 같은 거 팔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인데, 요거를 매각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어요. 근데 매각 대상자로 그 뮤렉스 파트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카카오의 공식 입장은 뭐 매각 결정된 사안은 없고, 아 그래요? 일단 매각 또 뭐 아예 배제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간다가 이제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홈트 뭐 NFT 그다음에 골프공 같은 골프 용품 요런 건 좀 이제 접고 핵심 사업인 이제 스크린 골프랑 이제 골프 예약 앱 요 두 개 같은 축으로 일단 비즈니스 정리하고 그다음 핵심으로 간다. 여기도 이제 핵심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거죠.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노사 갈등도 심해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직원들은 혹시 카카오 계열사에 있다가 그냥 딴 데 가면 좀 싫겠죠. 네. 그 온라인 골프 비즈니스가 최근 들어서 좀 뭐랄까 그
좀 독특한 현상에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최근 몇 년 동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한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뭐 그 스크린 골프는 이제 골프존이라는 강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좀 예약 관리 뭐 아니면 뭐 스코어 관리 뭐 이런 데는 스마트 스코어라는 그런 강자가 있는데 근데 스마트 스코어가 그 시장을 이제 들어가고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그 커머스 쪽으로 많이 돌렸어요. 네. 뭐 골프 용품 브랜드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돼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스케일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 VX가 이 시장에 좀 같이 들어가가지고 뭐 예약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PB나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2, 3년 동안 이 시장이 박살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스마트 스코어도 손익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고 진짜 미친 듯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VX도 재작년에는 돈을 많이 남겼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적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시장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2, 3년 전에는 뭐 그때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 굉장히 뭐랄까 소비도 굉장히 원활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게 좀 뭐랄까 핫한 트렌드에서 좀 멀어진 게 아니냐 특히 젊은 층도 많이 쳤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 VX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카카오 VX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그냥 프랜차이즈만 하면 되는데 그 뭐랄까 커머스 뭐 이런 것까지 좀 하다가 약간 좀 대인 격이죠.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손익이 안 좋으니까 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임즈라든지 그 모회사는 카카오 게임즈잖아요. 그게 아마 얘네를 두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골프가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 때만 해도 야외 활동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 MG가 골프장 꽉 차서 그 당시에 골프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흥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테니스로 다 빠졌다는 얘기가 테니스 엄청 쳐요. 테니스에서도 빠졌대. 요즘은 러닝한대요. 러닝 장난 아니에요. 요새 여기 청계천 근처에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골프는 비싸고 골프의 단점이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기 좀 어려워서 이제 골프에서 좀 빠졌는데 그 골프 시장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축소되는 뭐 골프 의류를 비롯해서 용품 다 이제 시장이 축소되니까 이런 이제 카카오가 VX 같은 골프 쪽 시장에 이제 맞물려 있는 회사들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특히나 1등이 아닌 회사들은 더 힘들죠. 그렇죠. 카카오 VX는 그냥 1등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사실 20% 정도밖에 점유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 아주 약자라고 볼 수 있어요.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카카오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이게 만약 카카오가 이걸 매각한다. 그러면 아마 너무 지나치게 독점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죠. 골프존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전에 잘 됐던 거에 비해서 확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때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관련 산업이 너무 좀 뛰어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같이 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은 판이 다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스마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건 뭐 이 주제랑은 다른 얘기지만 그 유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2의 프리첼이 될 것이다 막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코어가 어쨌든 플랫폼만으로는 돈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커머스로 했고 실제 여기 성공을 거뒀고 스케일업을 했는데 카카오 VX가 스크린 골프만 하면 괜찮았는데 이걸 보고 따라 했거든요. 커머스를 해서 이제 동반해서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NFT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모 회사가 결국은 카카오 게임즈인데 여기는 기사에도 아니다고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카카오 게임즈를 매각할 것이다. VX 같은 이제 자회사나 이런 데들을 계속 조금 슬림하게 만든 다음에 누군가가 좀 살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는? 뭐 카카오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했고 그리고 그 손자 회사나 아니면 뭐 곁다리 있는 회사들은 몰라도 자회사들은 그 카카오 이름 붙인 회사들은 지금으로서는 매각 의사가 전혀 없다. 어디든 네,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한테 확실히 전화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뭐 뭐랄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덩치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시사점은 좀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활동성이 굉장히 많이 저하됐어요. 그리고 밸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떨어졌고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이유가 남궁훈 대표님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뭐 카카오 게임즈는 아시다시피 전시는 그 다음 게임이라는 다음 게임 자회사인데 그때는 다음에 창업자가 사실 게임 비즈니스에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잘 키우려고 하지 않다가 뭐 이게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후임인 전문 경영인이 돈 벌려고 다음 게임을 만들고 이게 열심히 투자를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랑 인수되면서 어쨌든 김범수 창업자는 게임을 잘 알잖아요. 게임을 해봤고 비즈니스를 잘 해봤고 한 게임 만들어 보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다음과 다르게 스탠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취하고 다음 게임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가 남궁훈 대표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원래 그 둘의 관계는 그때 좀 껄끄러워가지고 합계하냐 안 하냐라는데 둘 다 우린 절대 사업 같이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둘을 그 마디를 아주 가볍게 무시하시고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다시 했죠. 심지어 크게 인수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남궁훈 대표가 갖고 있는 회사가 엔진이라는 회사였는데 다음 게임과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이후로 남궁훈 대표가 정말 신내림 받을 듯한 거의 경영 실력을 보였었죠. 그래서 뭐 정말 막 중국에 있는 게임사에 투자 받기도 하고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데 뭐 투자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뭐 몇천억짜리를 돈 주고 사서 뭐 MMORPG 개발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이게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게임사 일반적인 전문 경영인 심지어 오너조차도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남궁훈 대표는 뭐 그 추진력만큼은 그거 뭐 누구와도 뒤지지 않았고 그리고 김범수 창업자의 뭐 특별한 인연도 있고 또 김범수 창업자 그래 해봐 뭐 이런 성향이라 가지고 물론 이런 성향이 나중에 발목을 잡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남궁훈 대표가 정말 신들린 듯한 그런 경영 실력을 보여서 근데 또 때도 좋았고 해가지고 뭐 정말 수조원으로 상장까지 성공했죠. 근데 남궁훈 대표가 여기 싹 빠지면서 뭐 카카오 대표했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그야말로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에 있는 임원분들도 나오고 있고 뭐 내부 인력들도 나오고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남궁훈 대표의 맨파워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남궁훈 대표가 딱 빠지니까 다들 마치 초식 공룡처럼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게임업계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상황이 안 좋고 앞으로도 불투명할 거고 앞으로 힘들 거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팔겠냐? 근데 뭐 사실 매각의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회사가 잘 될 때 팔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될 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만 남궁훈 대표를 대신할 그런 플레이어를 좀 섭외해서 좀 밸류를 키우려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약간이 아니죠. 많이 흥행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죽어가다가도 하나 되면 또 대박이 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또 한동안 좋았거든요. 카카오 게임도 굉장히 좋았어요. 좋다가 지금 안 좋아진 건데 또 새로운 흥행작이 나타나면 또 굉장히 좋은 상대가 될 수도 있죠. 남궁훈 대표님이 제가 예전 넷마블도 대표하셨었죠. 예전 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메이드 때도 위메이드의 모바일 사업을 엄청나게 키워놓으시고 몸집을 불려놓으시고 나가시면서 위메이드가 와장창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도 지금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몸집 불려놓으시는 거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으셔서 사이즈도 불려놓고 매출도 확실히 늘려놓고 근데 이분이 딱 빠지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맨파워가 없어서 뭐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사업을 벌려놔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무튼 기사 나오고 분석 글들 보면 시작부터 원래는 다음 게임은 PC만 하던 곳이었고 이 모바일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었던 거는 엔진을 인수하면서 엔진이 합병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되면서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남궁훈 대표가 없는 상황이라 이게 계속 끌고 갈 원동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카카오 리더십이라면 김범수 창업자가 또 자기랑 이제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 그리고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받겠죠. 근데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일단은 지금 또 구속된 상태시니까 그런 의사결정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스트롱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네요. 특히나 그렇겠군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정말 지금 골치 아픈 데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김범수 의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오늘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 뭐 얼마나 엮여 들어간 건지 좀 이야기가 복잡해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주가 조작이죠. 시세 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사안이고 김범수 의장이 오늘 그 첫 공판을 했어요. 좀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첫 재판을 받았는데 뭐 검찰 쪽에서 뭐 증거를 2,000 몇백 건을 냈다고 그렇게 정보 보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좀 검찰은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김범수 의장이 관여되어 있다. 사실 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 2,000 몇백억을 쓰는데 그거를 김범수 의장 없이 그냥 밑에서 알아서 2,000 몇백억을 쓰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뭐 1~2억이란 모를까. 그래서 아마 김범수 의장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검찰도 의심하고 있고 뭐 업계에서도 관여는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범죄시하는 그 시세 조정 있잖아요. 네. 주가를 올려가놓고 뭐 또 어떻게 해가지고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세 조정이 있고 이번 건은 이제 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싸운 거잖아요. 네. 이제 그 같이 약간의 적대적 인수합 서로 양사 간에 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경영 활동의 일환이 아니냐. 이게 무슨 시세 차익을 뭐 얻으려고 한 행동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론. 전략적인 싸움이었다라고 네, 그렇죠. 하는 반론이군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행위는 불법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조종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정상적 시장이 조성되어 있는 그 가격을 변동하려고 만든 시세 조종인 거는 확실해 보여서 시세를 조종이다. 근데 보통 시세 조종이 나쁜 이유는 거기에서 불법적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시세 조종을 한 거니까 행위는 불법적이지만 의도는 불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판사가 볼 때 이거를 행위만 볼 것이냐 의도까지 같이 볼 것이냐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업계에 뭐 제 취재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카카오 내부 사람들까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핵심 키맨이 배재현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투자 대표인데 네. 그래서 뭐 그분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 벌인 행위를 다 리드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카카오 모든 리스크인 자율 경영 그리고 개별 투자, 개별 상장 뭐 이런 걸 기획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키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제가 그 취재한 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부정행위라고 할 만한 사항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 내용이라든지 증거가 검찰에 의해 입수됐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그 배재현 전 투자 대표가 지금 이렇게 가면 자기가 뒤집어 쓴 게 아니죠.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형량을 맞는 건데, 근데 그 형량이 시세 조정이라는 게 이게 정말 엄중하게 처벌되면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뭐랄까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과연 그 김범수 의장을 끌어들이냐 말아들이냐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언론에 나온 거는 이제 배재현 그 투자총괄 대표랑 같이 일했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그 이준호 전 투자전략 부문장이 그 김범수 의장이 안다고 했다, 그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배재현 대표가 나한테 얘기했다라고 해서 이제 연루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김범수 창업자는 난 모르고 했다, 난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업계에서는 확실한 거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시세 조정에 대한 부정 행위가 분명히 있다. 근데 다만 김범수 창업자가 그걸 아냐 모르냐, 이거는
물음표인데 근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김범수 창업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업계 의견이라는 그렇죠. 거죠. 배재현 투자 대표가 네. 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김범수 창업자가 과연 알았냐 몰랐냐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배재현 총괄 대표라든지 뭐 그 밑에 있는 강호중 실장이라든지 네. 뭐 이준호 투자 전략 부문장이라든지 이분들은 어쨌든 그에 따로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고 네. 과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김범수 창업자가 알았냐 몰랐냐인데 네.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네. 그걸 취재를 했지만 좀 다음에 그건 제가 기회 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거는 지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니까 뭐 그건 제가 적정한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김범수 창업자가 책임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없진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분명히 그 배재현 전 투자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관에서 의사결정을 낼 때 이 사회를 통해서 제동을 걸 수가 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일단은 그 시세 조정에 대한 분명히 행위가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회에 분명히 어느 정도 정보가 흘러가고 여기에 만약에 이게 위법을 하다면 이 사회로서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1차적으로 권고할 수가 있었고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고발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이사회의 역할이고 무엇보다 사회이사들이 할 얘기인데 네. 이 사회이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좀 잘 안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두 번째가 이게 진짜 정말 그 크리티컬한 건데 배재현 전 대표가 수사를 받고 후속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을 잘라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안 잘랐어요. 심지어 배재현 전 투자 대표가 본인이 자진 사임을 했어요. 이거는 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고. 자진 사임과 이 해임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해임을 시켰어야 됐었는데 일단 구속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온 거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일단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도 되게 웃긴데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이 될 때 내부에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회 내부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업계에서 나온 얘기는 다 예스맨들만 깔아놨다는 거예요. 김범수 창업자의 지인들. 그러니까 심지어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법조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총대를 메고 이거는 진짜 큰일 나요. 라든지 아니면 이 말이 아니더라도 이건 정말 그런데 이런 얘기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봤을 때 이 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이 구성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총수인 김범수 창업자에게 있다. 이거는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배재현 전 투자 대표가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업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데 그거를 제동을 이사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제동의 의무를 이사회가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고 이사회를 구성한 김범수 창업자한테도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신 거죠. 김성수 전 대표랑 또 이준호 전 투자전략 부문장도 지금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요거는 요건 조금 정말 명백하게 죄를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바람 픽처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 이준호 전 투자 부문장이 이제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데 이게 이 회사를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해줍니다. 이제 319억 원에 인수를 해주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인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냐? 라고 했을 때 전혀 없는 회사다라는 게 이제 와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준호 본부장이 자기가 갖고 있던 개인적 회사를 카카오라는 회사에 통해서 그냥 사버린 거예요. 투자본부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개인적인 회사를 내 회사에서 사주는 거군요. 엄청 비싼 가격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300 몇십억을 벌은 거죠. 셀프 인수네요? 네. 근데 그때 인수할 만한데 그때 뭐 그 회사가 그만큼 막 좋은 회사였냐? 그건 아니고 별거 없는 회사인데 라는 게 이제 현재 검찰의 판단이죠. 그걸로 이제 갖고 또 김성수 전 의장이죠. 거기서 또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준호 씨한테. 그러니까 이게 인수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도 뭐 동의를 해야 될 거고 특히나 이제 대표가 동의해야 될 텐데 그거를 뒤에서 돈을 받고 뒤에서 받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금전 거래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이거는 원래 이거 조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세조정권 조사하다가 이거까지 네. 걸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조직이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설립하고 매출이 0원인가 뭐 이런 상태였는데 네. 카카오 돈을 빌려가지고 막 유명 이제 작가들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걸로 매각하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보면은 SM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지금 창업자도 구속이 됐고 많은 분들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아까 최영식 대표님이 한 번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우리 SM 엔터테인먼트도 결국엔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튼 카카오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뭐 거기도 좀 물어봤는데 네. 뭐 역시 아니라고 하고, 근데 뭐 그 뉴스라든지 뭐 업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도는 거는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의 근원지다 보니까 빨리 정리하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단은 카카오에 있어서 콘텐츠는 주력 사업 중 하나예요. 그게 뭐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에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몇백억짜리도 아니고 몇 조짜리 회사거든요. 주주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심지어 뭐 사우디 자본도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그 지금 상황에서는 뭐 팔고 싶어도 정교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행정 업무가 불가능하니까 네. 뭐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의사결정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이 처음에 아까 뭐 정리한다고 했을 때 핵심 키워드가 3개였잖아요. 네. 카카오의 핵심 키워드 3개였잖아요. 톡. 카카오톡, 글로벌, AI. 글로벌이라는 이 핵심 필러가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K-팝이나 이런 뭐 K 콘텐츠, 그 다음에 뭐 웹툰 웹소설 이런 걸로 글로벌로 가야지 카카오톡으로 글로벌은 못 가거든요. 못 갑니까? 네. 못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플랫폼 되고 요런 카카오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는 이제 힘들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콘텐츠로 갈 수밖에 없어서 엔터테인먼트는 그걸 이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이 들고, 카카오가 그 난리를 지금 이 사달이 난 게 결국은 그 SM 인수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려고 했던 이유도 글로벌로 나가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결국 그 포기할 수 없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카카오톡 글로벌 AI 중에 어디 들어갑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콘텐츠는 없는데 네, 글로벌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할 때 국부펀드 투자받아갖고 그 돈 들어갔잖아요. 네. 네. 또 거기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문제도 있고 쉽지 않겠군요. 이쪽은 정리하는 게. 그래서 지금 사업을 어디를 정리를 하고 어디를 정리했고 또 앞으로 어떤 분야를 주력으로 갖고 갈 거냐라는 거는 좀 전체적으로 여쭤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카카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한번 좀 두 분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카카오 주가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10년 됐더라고요. 다음이랑 카카오가 합병한 지 2014년이더라고요. 아, 네. 벌써 10년 됐군요. 그래서 그때 5월인가에 발표를 하고 10월인가에 이제 주식이 합병이 됐는데, 그때 다음이랑 카카오랑 합병을 한다는 발표가 나고 나서 다음 주식이, 카카오는 비상장이었으니까 다음 주식이 17만 얼마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5분의 1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합병하기 전에 주가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커진 회사가. 그래서 많이들 지금 실망을 하고 계시고, 또 이거에 지금 나 물렸어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신저가 계속 갱신하고 있던데. 네, 52주 신저가는 뭐 계속해서 제가 끝까지 찾아본 거예요. 대체 언제적 가격이야? 그리고 찾아봤더니 물론 중간에 더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할 때 주가랑 비슷하더라. 근데 물론 합병이 막상 들어갔을 땐 더 내려가긴 했었어요. 기대감 때가 더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욕을 먹었던 뭐 문어발 경영이다 이런 거에도 좀 잘 벗어나야 될 텐데, 이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카카오가 발표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카카오는 이런 회사다, 좀 이렇게 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카카오만의 색깔이 생길 수 있을까요? 카카오는 이제 스스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어떤 회사로 만들고 싶냐라는 네.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로 필요한 미래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 카카오의 네. 미션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도 아름다운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좀 화나려고. 카카오의 약간 그 DNA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쿨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근데 뭐 이 미션이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이제 다시 뭐라고요?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 네.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 이해하는 기술.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로 미래를 더 가깝게 또 빨리 다가오게 하는 거.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고 네. 예, 뭐 앞으로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메시지가 좋은 그 미션이긴 한데 네. 이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이해될까? 라는 네. 생각은 들긴 해요. 네. 네. 홍익인간 뭐 이런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모든 기업의 미션이라는 게 다 이런 식이긴 하죠. 네. 근데 좀 뭔가 예를 들어 오픈 AI 하면은 뭐 GPT 막 이런 게 생각나는 것처럼, 물론 카카오는 예전엔 카카오톡이었는데 지금은 카카오톡 회사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좀 이렇게 네. 카카오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네이버는 그래도 아직 포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는 이번에 그걸 컨셉을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로 미래를 더 가깝게 하겠다. 이 메시지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네. 우리는 기술 덕후가 되진 않겠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막 진짜 핵심 기술을 막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술로서 리더십을 갖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잘 응용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게 약간의 이 미션에서 느껴지는 바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쓰는 서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사용성 면에서 더 자기네들은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네.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고, 특히나 김범수 창업자가 이제 구속돼 있다 보니까 큰 결정을 못 하게 되잖아요. 카카오가 지금까지 문어발 경영이라는 욕을 먹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문어발 얘기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스타트업이 M&A 되거나 아니면 엑시트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M&A를 카카오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된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카카오가 부진해서 스타트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스타트업 지킴이이신 최용훈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근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모빌리티, 웹툰, 콘텐츠, 핀테크, 인공지능 쪽은 카카오하고 직접 경쟁하고 있거든요. 스타트업 회사들이. 근데 이들이 뭐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특히 핀테크의 뭐 토스나 뭐 이런 회사들 보면, 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혈전을 벌였는데 좀 승기를 잡았나 뭐 이런 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누가 보더라도 사실 뭐 카카오 모든 서비스의 뭐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기미남이 사실 줄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회에 혈전을 벌이고 있는 회사들은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다면 뭐 좀 시장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경기 불안과 투자 위축에 강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 나아가서 카카오와 직접 경쟁하는 회사들도 좀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세게 얘기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카카오가 인수해주려나 이런 것도 없잖아 좀 그쵸?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카카오나 대기업이 인수해줄 거라는 뭐 기대감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뭐 카카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시장 때문에 다들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인 거죠. 뭐 전자는 그 좋은 시장 상황에서 이제 치열한 경쟁, 카카오와, 그다음에 후자의 상황은 나쁜 시장 상황에서 뭐 좀 숨통이 튀었나 뭐 이러는데, 이 두 가지 중 뭐 어떤 상황이 더 좋나라고 하면 물론 그분들이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스타트업 시내에 빙의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마 전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 상황이 낫다. 예, 치열하게 그렇죠. 싸우더라도. 그렇죠. 예, 그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거의 뭐 달갑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솔직히 더 이야기하자면
막 카카오란 이야기도 안 해요. 이제 예전에는 카카오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진짜 카카오에 미사일 한번 날리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창업자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뭐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카카오 지금 신경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사리판 같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시장 점유율 극대화해야 살아남고 살아남아야 시장을 먹는다는 거겠죠. 그게 뭐 스타트업 회사들의 지금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몸집을 불려놓고 좀 사업성을 확실히 확보를 해놔야 장이 또 좋아졌을 때,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인수가 될 수도 있고 뭐 IPO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카카오가 그렇게 국내 스타트업을 많이 인수했느냐 돌아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주로 인수한 회사는 엔터 관련 회사들이 많았고 뭐 타파스나 이런 외국 회사 크게 인수했고 그다음에 뭐 김영수 의장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 회사 뭐 마음골프나 뭐 엔진이나 이런 데 인수했고 스타트업 씬에서 카카오가 그렇게 주요 고객이었나? 라는 느낌 돌아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반에 한번 친 건 있죠. 그래서 김 기사를 인수하면서 카카오 택시가 아니죠. 카카오 이 내비게이션이 생겼으니까. 뭐 멜론도 인수하고 아니 스타트업은 아니니까. 예. 근데 그 내부 카카오의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창업을 진짜 많이 했거든. 네이버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딱 옆에 있는 피오가 일하고 있는데 막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야. 너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우리 카카오에 인수돼서 왔거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니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 그럼 나도 창업할 거야. 그래서 카카오 인수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카카오가 스타트업 씬에 뭐 그 영향을 준 건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극을 주고 그런 건 있었다고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이버와 함께 큰 축 중에 하나인 카카오 뭐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얘기를 올해 진짜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끊이지 않고 저희의 라이브 소재가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야 뭐래도 하겠죠. 그렇죠. 아마 이게 그 공판 나올 때 또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대표 IT 기업이 이렇게 이런 어떤 사법적인 이슈가 되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바이라인 네트워크 최근에 하시는 뭐 이슈라던가 뭐 있을까요? 저희가 게임 인사이트라는 조그만 세미나를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요. 올해 주제는 방치형 게임 A2G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방치형 게임이라는 게 요즘 게임 산업의 어떠한 약간 새롭게 떠오른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게임사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세미나입니다. 그럼 게임사들도 지금 스터디를 해야 되는 정도의 최근에 핫한 이슈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게임 업계에 오래 계셨던 이대호 기자님이 그럼 이제 한다고 하셔서 대표님은 오케이 하신 거군요. 그쪽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웃스탠딩도 아웃스탠딩은 뭐 그냥 두 가지 늘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저희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방도 있고 창업자 방도 있고 투자자 방도 있는데 저희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걸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오셔서 굉장히 뭐 재밌는 이야기 나누셔라. 굉장히 재밌다라는 말고 뭐 블라인드에서는 업계 뒷얘기가 여기서 다 나온다라는 뭐 이런 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뭐 사실 지금 한 2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30개월짜리 구독권을 사면 저희가 거의 반값에 가까이 이렇게 할인을 해주거든요. 굉장히 쌉니다. 199,900원인데 아마 내년에 인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셔라. 지금이 가장 싸다. 네, 지금이 제일 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티타임즈 행사도 2주 후에 있을 거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2주 후에는 진짜로 제발 좀 더 시원하게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문어발 기업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주 후에 추석 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